인생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불임 판정을 받고 평생 아이는 못 가질 줄 알았던 알바니아 여군 중위. 그런데 단 10일 한국 해병대 장교와의 인연이 그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3달 후 의사도 믿지 못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결국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단지 이름 하나만을 들고 낯선 땅에서 쓰러진 외국 여군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뜻밖에도 한 한국 할머니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생명을 어떻게 살려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태어났습니다. 1998년생 7남매 중 막내딸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르디아나, 너는 우리 집 마지막 축복이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군인, 경찰, 교사. 저도 자연스럽게 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2016년 18살에 알바니아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더 세게, 더 오래 뛰었습니다. 낙하산 훈련, 야간 행군, 사격, 격투. 제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아르디아나, 왜 그렇게까지 하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자지만 남자들보다 약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수색대에 배치되었습니다. 특수부대였습니다. 여군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상관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여자가 수색대를 견딜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증명했습니다. 40kg 배낭을 메고 100km를 행군했습니다. 영하 10도 날씨에 야외에서 잠을 잤습니다. 실탄 사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2020년 저는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그해 가을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를 찍었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위님, 난소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훈련과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수치로는 1%도 안 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나라를 위한 헌신,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도 가정도 아이도 가질 수 없다면 제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아이 못 가진대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르디아나, 신의 뜻이 있을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방황했습니다. 훈련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저는 말레이시아 국제연합 군사훈련에 파견되었습니다. 15개국 군인들이 모인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한국. 한국 해병대 수색대가 우리 팀과 합동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김세한 대위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말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르디아나 베라입니다. 훈련은 1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정글 생존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은 상상 이상으로 험했습니다. 습도는 90%를 넘었고 모기와 거머리가 끊임없이 달라붙었습니다. 김세한 대위는 팀을 이끌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면 다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김세한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는 제 발목을 살펴봤습니다. 삔 것 같은데요. 잠깐 쉬세요. 아닙니다. 계속 갈 수 있어요. 김세한 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팀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건 맞지만 다친 채로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 말이 싫었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10분간 휴식을 취했고 김세한 대위는 제 발목에 테이핑을 해줬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야간 침투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어 상대 진영을 습격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저와 김세한 대위는 같은 팀이었습니다. 밤 10시 우리는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나침반과 지도만 의지에 움직였습니다. 김세한 대위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왼쪽으로. 우리는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적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세한 대위는 즉시 팀원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적팀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김세한 대위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의 손길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팀이 완전히 지나가자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적진 깃발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무 완료. 복귀하는 길 김세한 대위가 말했습니다. 중위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대위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을까요? 넷째 날 인질 구출 작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가상의 인질을 구출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저격수로 배치되었고 김세한 대위는 돌격조를 이끌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300m 떨어진 언덕에서 저격 위치를 잡았습니다. 스코프로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김세한 대위의 팀이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갑자기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공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적군이 쓰러졌습니다. 스나이퍼 고마워요. 무전기에서 김세한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저녁 야영지에서 김세한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오늘 저격 실력 대단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바니아 사관학교에서 배웠어요. 저격은 제 전문이에요. 역시 프로군요. 우리는 함께 앉아 야전 식량을 먹었습니다. 김세한 대위가 물었습니다. 왜 군인이 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어요. 군인이 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강해지고 싶었어요. 강해지고 싶었다? 네. 여자로 태어났지만 약하고 싶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김세한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갈 수 없었죠. 그래서 군인이 되었어요. 지금은 이 일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캠프파이어가 있었습니다. 15개국 군인들이 모여 각자의 나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컨트리 음악을 불렀고 프랑스 군인들은 샹송을 불렀습니다. 한국 팀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세한 대위와 동료들이 한국 군가를 불렀습니다. 힘차고 웅장한 노래였습니다. 저는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알바니아 팀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알바니아 전통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김세한 대위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날 밤 저는 김세한 대위와 단둘이 야간 보초를 섰습니다. 캠프는 조용했습니다.
정글 소리만 들렸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세한 대위가 말했습니다. 중이님 결혼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위님은요? 저도 아니에요. 군 생활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김세한 대위가 다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여자로서 이 일은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는 안 해요.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세한 대위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외로워요. 군인으로 사는 게 자랑스럽지만 때로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키우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불임이었으니까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7째 날 훈련이 끝나갔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30km 행군이었습니다. 완전 무장 상태로 6시간 안에 완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출발했습니다. 처음 10km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0km 지점부터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세한 대위는 제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25km 지점에서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김세한 대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쉬세요. 아니에요. 완주해야 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김세한 대위는 제 배낭을 벗겼습니다. 그럼 제가 들게요. 안 돼요. 그건 반칙이에요. 규칙에 팀원끼리 도와주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는 제 배낭을 자기 배낭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지막 5km를 걸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저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세한 대위도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해냈어요, 중위님. 대위님 덕분이에요. 8째 날 훈련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수료식이 있었고 각국 대표들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세한 대위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위님 함께 훈련해서 영광이었어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대위님.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 연락처예요. 혹시 한국에 오게 되면 연락하세요. 저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메일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9째 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작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은 춤을 췄습니다. 김세한 대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곡 춤추실래요? 저는 망설였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춤을 췄습니다. 음악은 느렸고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춤을 췄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해변가 야자수 아래에서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를 타고 알바니아로 돌아갔습니다. 김세한 대위와는 간단히 인사만 나눴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당신도요. 우리는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티라나의 공군 기지, 규칙적인 훈련, 보고서 작성.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김세한 대위에게 이메일을 한 번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건강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었고 저는 알바니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021년 9월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졌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훈련의 피로가 남아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료 여군이 말했습니다. 아르디아나 혹시 임신 아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임신할 수 없어. 그래도 확인해봐. 증상이 완전 임신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살 때 부끄러웠습니다. 약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빨리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테스트기에 소변을 묻히고 기다렸습니다. 3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2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또 2줄. 3번째 했습니다. 여전히 2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의사는 분명히 불임이라고 했습니다. 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양성 반응을 보이는 테스트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군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에게 테스트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의사는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중위님 임신 9주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는 제 과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난소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네요. 하지만 지금 분명히 임신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초음파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악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평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김세한 대위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 배를 만졌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 키울 것인가? 아니면 김세한 대위에게 알릴 것인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세한 대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위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아르디아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위님, 정말 급합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국제 우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해병대 본부 주소로. 김세한 대위님께.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아르디아나 베라입니다. 당신께 꼭 전할 말이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배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이 맞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물었습니다. 중위, 살이 쪘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집에 가서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 알아채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르디아나?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신? 어떻게? 넌 불임이라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적이래요. 의사도 설명을 못하겠대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누구야? 한국 군인이에요. 말레이시아 훈련 때 만났어요. 그 사람은 알아? 연락이 안 돼요. 이메일도 편지도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그 비겁한 놈. 책임도 안 지고. 저는 울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분명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르디아나,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우리가 함께 키우자. 저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회의 시선, 경제적 어려움, 아이의 미래.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상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중위, 임신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거야? 죄송합니다. 군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휴직은 승인하겠어.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를 쓰다듬는데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건강하게 자라.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김세한 대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임신 5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고. 형들이 반대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아르디아나. 임신한 몸으로 혼자 외국에 가겠다고. 둘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책임질 거라고 생각해?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르디아나, 여기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이 아이는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족들은 결국 제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11월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티라나에서 이스탄불을 거쳐 인천까지 총 30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5년간 군인 월급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십자가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아르디아나, 신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와.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딸아, 조심해라. 그리고 그 남자가 책임을 안 지면 바로 돌아와. 우리가 다 키울 테니까. 형제들은 각자 돈을 모아 제게 주었습니다. 아르디아나, 이거 가져가. 혹시 모르니까. 저는 가족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2022년 12월 28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배는 무거웠고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인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큰 배낭 하나를 메고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한글 간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 환전소에서 유로를 원화로 바꿨습니다. 직원은 제 배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공항 안내소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공항철도 타세요. 1시간이면 도착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전철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회색 건물들, 눈 덮인 산, 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깨끗했습니다. 거리가, 건물이, 모든 것이. 뱃속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서울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역사는 거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대합실 벤치에 앉아 배낭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에는 김세한 대위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전 해병대 교육단. 하지만 그것도 1년 전 주소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번역 앱을 켰습니다. 해병대 교육단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결과가 나왔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바빴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비행기를 타고 환승하고 전철을 타고 제 몸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벤치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천장의 형광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외침. 사람 쓰러졌어요. 임신부예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삐삐 소리를 내는 기계.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만졌습니다. 아이는 괜찮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서울역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아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기는요? 괜찮아요. 다행히 탈수와 저혈압이었어요. 며칠 쉬시면 회복되실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짐은요? 경찰이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짧은 흰 머리, 한복 같은 옷, 온화한 미소. 할머니는 제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나는 이정순이라고 해. 내 조카가 이 병원 인턴이거든. 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 왜요? 이정순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사연을 들었어. 혼자서 한국에 왔다며? 임신 7개월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디 갈 곳이 있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돈은? 400만 원 있어요. 가족은? 알바니아에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네. 경주에 내 집이 있어. 한옥인데 방이 여러 개야. 너 거기서 지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외국인이에요. 할머니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하니? 내가 우리 땅에 왔으면 우리가 돌봐야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을 거야. 3일 후 저는 이정순 할머니를 따라 경주로 갔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택시를 불러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기와 지붕, 돌담. 모든 것이 고즈넉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큰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장독대, 감나무, 작은 연못.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부터 내 집이기도 하고.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교통사고였지.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내 나이쯤 됐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살면서 늘 생각했어. 누군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겠다고. 그래야 내 아들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알았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따뜻한 방,
푹신한 이불, 창밖으로 들리는 겨울바람 소리. 뱃속 아이도 편안한지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제게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임신부는 영양을 잘 챙겨야 해. 매일 이렇게 챙겨줄게. 저는 눈물을 참으며 국을 먹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저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한의원을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한의원으로 출근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낮 동안 집에서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밥이야. 밥. 밥. 잘했어. 이건 물이야. 물. 물. 조금씩 저는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또 임신부에게 좋은 약재로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이거 매일 마셔. 몸이 따뜻해지고 아기도 건강해져.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차는 쓰지만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귀, 천궁, 작약. 여성에게 좋은 약재들이야. 저는 신기했습니다. 알바니아에도 약초가 있어요. 할머니가 만든 것과 비슷해요. 할머니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 어떤 거? 저는 배낭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약초였습니다. 이건 산타임이에요. 면역력에 좋아요. 이건 세이지, 소화에 좋고요. 할머니는 약초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 우리 한약재랑 섞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 대화가 나중에 제 사업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주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한의원을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한의원으로 출근하셨고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할머니는 임신부에게 좋은 약재로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이거 매일 마셔. 몸이 따뜻해지고 아기도 건강해져.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세한 대위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2023년 1월 저는 본격적으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김세한 대위를 찾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은 개인정보가 보호돼서 찾기 어려워.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할머니는 전화를 몇 통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지인 중에 예비역 해병대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전우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김세한이라는 이름은 흔해요. 수색대만 해도 여러 부대가 있고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훈련 당시 찍은 단체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전우회에 보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2021년 6월 말레이시아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 대위입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김세한 대위 맞습니다. 현재 대구 해병대 교육단에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대구는 경주에서 가까웠습니다. KTX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대구에 있대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 해. 임신 8개월인데 무리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급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대구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배가 무거웠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김세한 대위님께. 저는 아르디아나 베라입니다. 말레이시아 훈련을 기억하시나요? 당신께 꼭 전할 말이 있습니다. 경주에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편지와 함께 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부대로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군부대는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개인 우편물은 검열을 거쳤고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지인을 통해 부대 근처 카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군인들이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김세한 대위님이 오시면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카페 주인은 의아해했지만 승낙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편지가 전달되지 않은 걸까? 아니면 김세한 대위가 일부러 외면하는 걸까? 임신 8개월이 되던 날 저는 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기가 건강합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이를 위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진.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서쪽에서 온 보배라는 뜻이야. 내가 서쪽 나라에서 왔으니까.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통증으로 깨어났습니다. 배가 규칙적으로 조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할머니는 즉시 일어나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경주 시립병원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할머니는 제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저를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진통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할머니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통증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힘주세요. 저는 있는 힘껏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딸이에요. 건강한 딸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엄마야. 할머니가 분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예쁘다. 정말 예뻐.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내 손녀야.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출산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찾아오셔서 서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수유하는 법, 트림시키는 법, 기저귀 가는 법. 할머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기는 사랑으로 키우는 거야. 내가 사랑하면 아기도 느껴. 저는 할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퇴원하는 날 할머니는 작은 한복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서진이 첫 한복이야. 우리 전통이거든. 서진이에게 한복을 입혔습니다. 작은 몸에 분홍색 한복이 어울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밤에 서진이가 울면 저는 일어나 안아주었습니다. 수유를 하고 재웠습니다. 할머니는 낮에 한의원에서 돌아오시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르디아나, 오늘 미역국 끓였어. 먹어. 저는 할머니의 정성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김세한 대위. 서진이의 아버지. 그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진이를 안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아빠를 꼭 만나게 해줄게. 약속할게.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르디아나 베라 씨입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대구 해병대 교육단에서 근무하는 장교입니다. 카페에서 받은 편지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김세한 대위님과 연락이 닿았나요? 아닙니다. 김세한 소령은 현재 해외 파견 중입니다. 다음 달에 귀국 예정입니다. 소령. 진급을 했군요. 돌아오면 연락해 주실 수 있나요? 편지 내용이 개인적인 것 같아 직접 전달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국 일정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곧 돌아온대. 조금만 기다려. 2023년 5월 저는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보건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안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르디아나, 내가 알바니아 약초에 대해 아는 게 많잖아. 거기서 부스를 열어보는 게 어때?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서진이가 아직 어렸고 제 한국어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격려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시도해봐야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가져온 약초 샘플과 할머니가 도와주신 한약재를 섞어 건강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아루한차. 알바니아와 한국을 섞은 이름이었습니다. 박람회 당일 저는 서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부스로 향했습니다. 대구 엑스코 거대한 전시장이었습니다. 수많은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 부스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간판 하나. 하지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시음 샘플이 있었습니다. 여성 건강에 좋은 아루한차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이 멈춰서서 차를 마셨습니다. 오, 이거 맛있네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서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부스 앞에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김세한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단 1년 반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르디아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한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김세한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서진이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젖병을 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김세한은 서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당신 딸이에요. 김세한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함께 보낸 그날 밤. 그 후 저는 임신했어요. 당신한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김세한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이메일도 보지 못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 딸이에요. DNA 검사를 하든 뭘 하든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세한은 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김세한은 손을 떨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빠를 알아야 해요. 김세한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서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세한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서진이에요. 김서진. 김서진. 그는 그 이름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박람회장을 나와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임 판정, 기적의 임신, 한국행, 서울역에서 쓰러진 일, 이정순 할머니, 경주에서의 생활. 김세한은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연락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김세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책임질게요. 이 아이는 내 딸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세한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요.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당신과 서진이를 위해서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좋아요. 하세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와서 김세아는 서진이를 안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김세아는 서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 딸 같아요. 눈이 나랑 닮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코는 저 닮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김세안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김세안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지 설명할게요. 작년부터 미국 합동훈련에 파견됐었어요. 6개월 동안 통신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메일도 확인 못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당신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김세아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여기까지 오고 서진이를 낳고 키우고. 저는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정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을 꼭 만나 뵙고 싶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경주로 오세요. 할머니께 소개해 드릴게요. 김세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갈게요. 김세안과의 재회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경주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했어. 이제 서진이도 아빠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일주일 후 김세안이 경주에 왔습니다. 그는 사복을 입고 한옥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세아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소령님이시죠? 앉으세요. 김세아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아르디아나와 서진이가 고생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드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지. 우리는 마루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세아는 서진이를 안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김세아는 서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 딸 같아요. 눈이 나랑 닮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코는 저 닮았어요. 할머니는 차를 내오셨습니다. 소령님, DNA 검사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로를 위해서. 김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다음 날 우리는 대구병원으로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김세안과 서진이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물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진이는 김세안의 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김세아는 그 기간 동안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서진이 잘 있어요? 오늘은 뭐 했어요? 제가 주말에 다시 갈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 김세안이 다시 경주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기 옷과 장난감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서진이한테 주려고 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주를 산책했습니다. 불국사 첨성대 안압지. 김세아는 서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이 도시 정말 아름답네요. 네, 저도 처음 왔을 때 놀랐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김세아는 말했습니다. 아르디아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책임질 거예요. 당신과 서진이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도 중요하니까. 김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서진이는 제 딸이고 당신은 제 딸의 엄마예요.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심이에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친자 확률. 김세아는 결과지를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르디아나 결혼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저랑 결혼해요. 서진이는 제 딸이고 당신은 제 딸의 엄마예요.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세안 씨, 결혼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잘 몰라요. 김세안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존중해요. 그리고 서진이를 사랑해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르디아나,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기회를 줘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김세아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죠.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 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김세아는 주말마다 경주에 왔습니다. 서진이와 놀아주고 저와 산책을 했습니다. 할머니와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씩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김세아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했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저도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세아는 저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집이 가난했어요. 대학을 갈 수 없어서 군인이 되었죠. 힘들었겠어요. 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군인이 되어서 많은 걸 배웠으니까. 책임감, 헌신, 희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가난했지만 군인이 되어서 강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2023년 8월 김세아는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경주 불국사 앞에 서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아르디아나,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당신과 서진이를 지킬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2023년 9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경주 한옥에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김세안의 부모님, 몇몇 친구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에 붉은 댕기. 서진이도 작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김세아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너희 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행복하게 살아. 저는 그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한국 이름을 받았습니다. 강아라. 김세안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라비아해에서 왔다는 의미야.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귀화 신청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했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절차는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결혼 후 저는 주부로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라야, 내가 만든 아루안차 정말 좋더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때? 저는 놀랐습니다. 사업이요? 그래. 내가 알바니아 약초와 우리 한약재를 섞어서 만든 건강차.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저는 고민했습니다. 서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와 김세안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10월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아루한차 공식 홈페이지. 제품은 3가지였습니다. 갱년기 여성용, 생리통 완화용, 수면 개선용. 할머니가 레시피를 도와주셨고 저는 알바니아 약초를 수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광고를 올렸고 지역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블로거가 제 제품을 리뷰했습니다. 아루한차 정말 효과 있어요. 생리통이 줄었어요. 그 리뷰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건, 20건, 50건. 저는 할머니와 함께 밤늦게까지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김세안도 퇴근 후 도와주었습니다. 알아, 우리 대박 날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주문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11월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야, 이제 진짜 사업으로 키워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 12월 저는 경북 한방 농산물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거기서 아루안차는 금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말했습니다. 동서양 약초의 조화가 뛰어나고 효능이 확실합니다. 그 소식은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알바니아 출신 여성 한국에서 건강차 사업 성공. 뉴스가 나간 후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월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야, 이제 직원을 뽑아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경주 시내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직원 3명을 채용했습니다. 포장, 배송, 고객 응대를 담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준비했습니다.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 더 큰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김세아는 말했습니다. 알아, 당신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시키다니.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기회였다는 것을. 2024년 2월 저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서진이를 낳은 후 제 몸은 회복되었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이 한 번 일어났으니 2번도 가능해요. 김세아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둘째가 생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우리 집이 시끌벅적해지겠네. 이번 임신은 첫 번째보다 편했습니다. 저는 이미 경험이 있었고 주변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김세아는 매일 저를 챙겼고 할머니는 영양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직원들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했고 저는 전략적인 결정만 내렸습니다. 2024년 6월 저는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아루안차는 공식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매출은 다시 급증했습니다. 대형마트와 계약을 맺었고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했습니다. 월 매출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신사옥을 준비했습니다. 경주 외곽에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생산시설, 2층은 사무실. 직원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김세아는 말했습니다. 알아, 우리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2024년 10월 저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세영.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빛나는 영광이라는 뜻이야. 서진이는 동생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이게 내 동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동생이야. 잘 돌봐줘야 해. 서진이는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김세아는 말했습니다. 알아, 우리 7남매까지 낳는 거 어때요? 저는 놀라서 웃었습니다. 7남매요? 당신이 7남매 막내잖아요. 우리도 큰 가족 만들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일단 이 둘부터 잘 키워요. 할머니는 두 손주를 안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정말 고마워, 알아야.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2024년 말 아루안차는 연 매출 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1년 반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저는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해외 수출. 알바니아는 물론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고 싶었습니다. 김세아는 말했습니다. 당신 꿈이 정말 크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꿈은 크게 꿔야죠. 2024년 여름 저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알바니아를 떠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통화로만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오세요.
손주들도 만나시고 어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아르디아나 비행기 표가 비싸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냥 오세요. 드디어 어머니가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맞이하는 날 저는 서진이와 세영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김세한도 함께였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늙으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르디아나.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진이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아이가 서진이구나. 정말 예쁘다. 서진이는 할머니를 보고 수줍어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서진이를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영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제 둘째 아들이에요. 세영이에요.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둘째까지? 아르디아나 정말 행복하구나. 우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창밖을 보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깨끗하네. 건물도 멋지고.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더 좋은 것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경주 한옥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처음 만났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시더니 포옹하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감정은 통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야 통역 좀 해줘.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 저는 통역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아르디아나가 지금 행복합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 딸은 제 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하신 한정식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 된장찌개. 어머니는 처음 먹는 음식들이었지만 맛있게 드셨습니다. 아르디아나, 이 음식들 정말 맛있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만드는 법 배웠어요. 나중에 알바니아 가면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경주 곳곳에 모셨습니다. 불국사, 첨성대, 안압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감탄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아름답구나. 역사도 깊고.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르디아나, 너 정말 행복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럼 됐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공항에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또 올게요. 아이들 데리고 알바니아 갈게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건강하렴. 어머니를 보내고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라는 것을. 2025년 저는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귀화 허가서를 받던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강하라. 제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세아는 제 옆에서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아라. 이제 당신도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 된 거야. 귀화 기념으로 우리는 서울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온 가족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진이, 세영이, 김세한, 저 그리고 할머니. 사진작가는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아루안차는 유럽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동서양이 만난 신비한 건강차. 임신과 갱년기에 효과적. 매출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 목표는 3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더 나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남성용 건강차, 어린이용 면역차, 노인용 관절차. 라인업이 다양해졌습니다.
김세아는 말했습니다. 알아, 이제 대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꿈은 큽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알바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였습니다. 서진이, 세영이, 김세안, 그리고 저. 고향 티라나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형제들, 조카들,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는 김세안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위님 감사합니다. 제 딸 행복하게 해주셔서. 김세안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 집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아르디아나 정말 대단해. 한국에서 사업가가 되다니. 저는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기회. 알바니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언어 교육, 취업 지원, 육아 상담.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도와줄게. 우리는 경주에 작은 센터를 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혼자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저희에게 희망이 돼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베트남에서 온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임신했는데 남편이 저를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센터에서는 그녀를 위한 후원을 모았고 법률 상담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센터는 점점 커졌습니다. 매주 30명 이상의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제공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에 앞장서는 강아라 씨. 기사가 나간 후 많은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세아는 말했습니다. 알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는 거예요. 2025년 12월 31일 저는 가족들과 함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김세안, 서진이, 세영이.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서울역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단돈 400만 원, 그리고 한 장의 사진만 들고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 국민입니다. 사업가이고 아내이고 2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야, 2026년에는 무슨 계획이 있니? 저는 웃었습니다. 셋째 낳고 사업 더 키우고 그리고 할머니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지. 우리 함께 가자. 자정이 되었습니다. TV에서는 보신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세안이 샴페인을 땄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2026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새해 소원이 뭐예요? 저는 서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세영이가 졸린 눈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2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 나라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저는 한국인 강아라입니다. 알바니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고향입니다.